기억은 흐르지만 역사는 남는다. 레이디오 극장 시작합니다. 제7막 작전 개시. 5월 16일 새벽 2시 50분 운명의 시간이 도래했다. 제6군 관구 사령부에서 작전이 개시된다. 각 부대 최종 준비 상황 보고하라. 해병 제1여단 준비 완료. 제공수트 특전단 대기 완료. 제6군단 포병단 출발 준비 완료. 각하 모든 부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10분 남았군. 자네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야.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기에 이 길을 택했네. 만약 우리가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결의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전원 자결할 것을 맹세하네. 그러나 나는 확신하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할 거야.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5분) 남았다. 각 부대는 출발 위치로 이동하라. 새벽 3시를 불과 몇 분 앞둔 시각, 영등포 제6군 관구사령부 앞에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장갑차, 그리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다. 해병대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선두에 섰고 공수부대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부대에 고한다. 1분 전. 반복한다. 1분 전. 전 부대에 고한다. 작전 개시. 반복한다. 작전 개시. 해병대 전진. 공수부대 이동 개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한강을 건너 서울의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정희가 있었다. 김중령, 상황은? 각하, 모든 부대가 예정대로 이동 중입니다. 한강 인도교까지 약 20분 소요 예상됩니다. 계속 보고하게. 이제 시작이야. 돌아갈 수 없어. 새벽 3시 20분 한강 인도교 인근. 한강 인도교 방어선 구축 완료. 바리케이드 설치 완료.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라. 그러나 발포는 최대한 자제하라. 발포를 자제하라고요? 반란군인데도요? 그것은 명령이다. 위협 사격만 하라. 알겠습니다. 대장님, 뭔가 오고 있습니다. 저건 군용용 트럭이다. 수십 대가 오고 있어. 반란군이다. 진지를 사수하라. 그러나 내 명령 없이 발포하지 마라. 전방의 헌병 방어선 하차. 한강 인도교 헌병대에 고한다. 우리는 혁명군이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하라. 너희는 반란군이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애국자들이다. 최후 경고한다. 더 이상 전진하면 발포한다. 천천히 전진한다. 발포하지 마라. 위협 사격. 계속 전진. 엄폐하되 발포하지 마라. 대장님, 그들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지선 유지. 그럼 살상 사격은 하지 마라. 교전이 시작됐군.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보겠네. 위험합니다. 괜찮아.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군인이야. 내가 설득해 보겠네. 사격 중지. 해병대 사격 중지. 각하! 헌병대 장병 여러분, 나는 박정희 소장이다. 우리는 여러분과 적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다. 우리는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여러분도 이 나라의 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무능과 부패, 경제의 파탄, 국민의 절망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박 소장, 당신이 하는 짓은 반란이다. 합법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합법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이 굶주리고 절망하는데 그 합법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나라를 구하려는 것이다. 헌병대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이 나라에 살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다.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대장님, 박 소장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해. 우리는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함께 이 나라를 구합시다. 철수한다. 바리케이드를 치워라. 대장님? 명령이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고맙네, 대위. 자네는 현명한 결정을 했네. 각하!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좋아. 전 부대 한강을 건너라. 한강 인도교 교전.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다. 헌병 3명, 해병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대규모 유혈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박정희의 설득과 헌병대장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었다. 그리고 쿠데타군은 마침내 한강을 건넜다.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8막 서울 진입. 새벽 4시 한강을 건넌 쿠데타군은 즉시 목표 지점으로 분산했다. 해병 제1여단은 중앙청으로, 제1공수 특전단은 KBS 중앙방송국으로, 일부 병력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로 향했다.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알지 못했다. 중앙청까지 5분 거리. 전 대원 전투태세 유지. 기억하라. 우리는 공무원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전 부대 돌입. 누구십니까? 대한민국 해병대다. 저항하지 마시오. 무슨 일입니까?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깨우지 말고 조용히 협조하십시오. 중앙청 1층 확보, 2층으로 이동 중. 한편 공수부대는 KBS 중앙방송국으로 향했다. 1분대는 정문, 2분대는 후문, 3분대는 나와 함께 방송실로. 여기는 방송국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군사혁명위원회 명령으로 이 방송국을 접수한다. 저항하지 마라. 혁명위원회? 무슨... 설명할 시간 없다. 기술진을 불러라. 지금 당장 방송 준비를 해야 한다. 방송국 장악 완료. 주요 출입구 모두 봉쇄했습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육군본부다. 진입! 뭐야 자네들, 무슨 일인가? 혁명군이다. 이 건물은 현재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 혁명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들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건가? 반란이 아니다. 혁명이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다. 말도 안 돼. 난 저항한다. 제압하라. 그러나 해치지는 마라. 육군본부에서 일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진압될 것입니다. 그 시각 박정희는 지휘 차량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중앙청 장악 완료. 방송국 장악 완료. 국방부 집중. 중앙전화국 확보. 각하 김종필입니다. 주요 거점이 하나씩 장악되고 있습니다. 저항은 최소한입니다. 대부분 당황해하거나 순순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군. 이제 참모 총장님을 만나야겠네. 장 총장님은 육군 방첩대 서울 지부에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세. 새벽 4시 30분 서울의 주요 거점들이 하나씩 쿠데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중앙청, 방송국, 육군본부, 국방부, 중앙전화국,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그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의 설득이었다. 제9막 장도영과의 대면. 육군 방첩대 서울지부 장도영 참모총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때 박정희가 도착한다. 뭐라고? 중앙청이 점거됐다고? 방송국도? 예, 총장님.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점거했습니다. 박정희 그자가 정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로군. 여보세요? 장 총장, 무슨 일입니까? 왜 군대가 시내로 들어온 겁니까? 장관님,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즉시 진압하시오. 이미 주요 거점이 장악당했습니다. 지금 진압군을 보내도 총장, 자네가 육군 참모 총장 아닌가? 어떻게든 막아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진압군을 보내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총장님, 박정희 소장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총장님, 박정희 소장입니다. 경례는 받지 않겠네. 자네는 이제 반란군의 수괴야. 앉게. 예, 총장님. 박 소장, 자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나? 자네는 지금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려 하고 있어. 이것이 무엇인가? 반역입니다, 총장님. 그걸 알면서도 했나? 그러나 총장님, 저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 말입니다. 혁명? 참 좋은 말이지. 그런데 박 소장, 자네가 나라를 구한다고? 자네가?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장면 정부는 무능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만 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나? 자네가 소장이라고 해서 국가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 총장님. 박 소장, 자네는 내 부하였어. 나는 자네의 상관이야. 그런데 지금 자네는 내 명령도 없이 군대를 움직였어. 죄송합니다, 총장님. 그러나 저는 더 높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더 높은 명령? 그게 뭔가? 조국의 명령입니다, 총장님. 이 나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라고. 참 대단한 각오로군. 그런데 박 소장, 자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자네가 조국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건가? 총장님, 저 혼자가 아닙니다. 250명의 장교들과 3,600명의 장병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도 자네처럼 반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지. 박 소장, 나에게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한 건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서인가? 총장님, 저는 맹세합니다. 저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희 6번째 공약을 들으셨을 겁니다. 과업이 완수되면 정권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권력을 잡은 군인이 순순히 내놓은 경우가 역사상 얼마나 되나? 총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소장, 자네는 나를 설득하러 온 건가? 아니면 명령하러 온 건가? 감히 총장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부탁? 총장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울의 주요 거점은 저희가 장악했습니다. 이제 총장님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항하실 것인지. 그것은 협박인가? 아니면 부탁인가? 부탁입니다, 총장님. 저는 진심으로 총장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그래도 저희는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장님,
내전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군인끼리 총을 겨누고 싶지 않습니다. 박 소장, 자네는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성을 얻으려는 거지. 그렇습니다, 총장님.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총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총장님은 훌륭한 군인이십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총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 솔직하군. 그런데 박 소장, 자네는 내가 자네보다 한 계급이라는 걸 기억하나? 물론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은 중장이시고 저는 소장입니다. 총장님은 제 상관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명령하면? 즉시 부대를 철수하라고 명령하면? 죄송합니다, 총장님. 그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네의 답인가? 예, 총장님. 이미 저는 선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 소장, 자네는 용감한 군인이야? 아니면 미친 군인이거나? 좋아, 내가 선택하지. 박 소장, 자네 말대로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 지금 내가 저항하면 내전이 일어날 거야. 군인들끼리 총을 겨누게 될 거고 국민들이 피를 흘릴 거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저항하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지. 나는 자네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게 아니야. 다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저항하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박 소장,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가 실권자니까 각하라고 불러야 하나? 아닙니다, 총장님. 저는 여전히 박정희 소장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저의 상관이십니다. 상관? 참 아이러니하군. 계급은 내가 위지만 권력은 자네에게 있으니 말이야. 총장님. 박 소장,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 거라면 나를 의장으로 세워주게. 자네는 부의장이 되고. 왜 그러시려는 겁니까, 총장님? 간단해. 내가 의장이 되면 다른 장성들을 설득하기 쉬워. 그들은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체면이 서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차피 저항하지 않기로 했으니 차라리 제대로 협조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총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의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 실무는 자네가 맡을 거지? 예, 총장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네. 나는 명예의장이 되는 거로군. 허수아비 말이야. 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총장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총장님이 계시기에 군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는군. 어쨌든 나는 자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그러나 한 가지만 약속하게. 무엇입니까, 총장님? 정말로 과업이 끝나면 민간의 정권을 넘기게.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만약 자네가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자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약속드립니다, 총장님. 저희는 반드시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그 말 믿겠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지? 예, 총장님.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좋아. 그럼 이제 가오게.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자네는 자네가 믿는 길을 간 거야. 그것이 옳은 길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 예, 총장님. 아, 그리고 박 소장. 예, 총장님. 비록 나는 자네의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네. 그러니 제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각하 어떻게 됐습니까? 장 총장께서 협조하시기로 하셨네. 총장께서 의장을, 나는 부의장을 맡기로 했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대들도 설득하기 쉬울 것입니다. 네, 그런데 김중료. 예, 각하. 나는 장 총장께 약속했어. 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그 약속은 지켜야 해. 각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 내가 결정해야지. 새벽 5시 30분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은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에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계급상으로는 장도영이 위였지만 실권은 박정희에게 있었다. 장도영은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되었지만 그것은 명목상의 지위일 뿐이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처음부터 박정희의 손에 있었다. 이것은 아이러니였다. 상관이 부하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하가 상관을 명목상의 수장으로 세우는 계급과 권력이 뒤바뀐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5.16 군사정변의 성공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제10막 혁명 공약. KBS 중앙방송국 혁명 공약을 방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국의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될 것이다. 준비됐나? 예. 그런데 정말 이것을 방송해야 합니까? 명령이다. 그리고 자네는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알겠습니다. 5초 후 방송 시작합니다. 5, 4, 3, 2, 1. 지금부터 긴급 방송을 시작합니다. 전 국민 여러분께 군사혁명위원회 성명을 발표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걸기했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구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공산혁명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여보, 라디오 좀 들어봐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대요. 뭐라고?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끝났군. 완전히 끝났어. 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가야겠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 그 시각 윤보선 대통령 관저. 올 것이 왔구나. 각하, 군대를 출동시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군대를 출동시켜? 이미 늦었어. 장도영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미 끝난 거야.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넷째,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쿠데타다. 정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 박정희? 그게 누구야? 육군 소장이래. 예전에 정군 운동할 때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또 혼란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어쩌면 이번에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 장면 정부는 정말 무능했잖아. 됐군. 이제 전국에 알려졌어. 카카, 다음은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카카, 대통령이 협조할까요? 모르겠네. 그러나 시도는 해봐야지. 혁명 공약은 발표되었다. 전국의 국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 어떤 이는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는 불안해했고 어떤 이는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대통령 윤보선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대통령의 태도가 이 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었다. 제11막 윤보선과의 만남. 박정희와 장도영 그리고 몇몇 핵심 인사들이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대통령 각하께서 접견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네. 올 것이 왔구나. 대통령 각하, 이렇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송구하다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나? 각하, 저 장도영입니다. 사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총장, 자네는 육군 참모총장 아닌가? 왜 이 반란을 막지 못했나? 송구합니다, 각하.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자네도 여기 와 있는 거고. 각하, 저희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혁명?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나? 각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장면, 정부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는 파탄이고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나? 민주주의는 그렇게 쉽게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각하, 저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네들이 나서서 정권을 잡겠다는 거지? 각하, 저희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6번째 공약을 들으셨을 겁니다. 과업이 완수되면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역사상 군인이 권력을 잡고서 순순히 내놓은 경우가 얼마나 되나? 각하, 저는 맹세합니다. 저희는 이 나라를 바로잡은 후 반드시 민간의 정권을 넘길 것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대통령이야. 국군 통수권자지.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 나는 이것을 진압할 권한이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장면 정부는 이미 끝났어. 장면 총리는 어디론가 숨었고 내각은 와해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쳐있어. 또 다른 혼란을 원하지 않아. 각하, 나라를 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다고 자네들은 믿는 모양이지.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각하. 감사할 일이 아니야. 나는 자네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다만 국민들의 피를 더 이상 흘리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박 장군,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지. 자네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역사가 자네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저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네. 이제 가보게. 나는 할 말이 없네. 대통령께서 저항하지 않기로 하셨어. 이제 정말로 끝났군. 아닙니다, 총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나라를 바로잡는 일 말입니다. 오전 9시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군에 저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쿠데타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미 대세각기에 묵인하기로 했다. 역사가들은 이후 윤보선의 이 결정을 놓고 논쟁할 것이다. 그는 현명했던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했던 것인가.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결정은 5.16 군사정변의 성공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제12막 오후의 긴장. 쿠데타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다. 미국의 반응, 지방 부대들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제6군 관구사령부 작전실 김종필과 박정희가 바쁘게 논의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가? 각하, 대부분의 부대들이 우리를 지지하거나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부대에서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느 부대인가? 제1군 사령부입니다. 이한림 사령관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한림 장군, 그분은 정직한 군인이지 쿠데타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각하, 제1군이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그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정예 부대들입니다. 알고 있네. 누군가 가서 설득해야 해. 정봉욱 대령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 사령관과 친분이 있습니다. 각하,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맥그루더 사령관이 각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미군이 움직이는군. 그들을 만나야겠네. 각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알고 있네. 그러나 피할 수 없어. 미국의 지지 없이는 우리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 박정희는 미국 대사 대리인 마셜 그린 맥그루더 사령관을 만난다. General Park, please sit down. 고맙소. General Park, what you have done is a coup d'etat against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cannot support this.
메이그루더 사령관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정복한 쿠데타는 아닙니다. 장면 정부는 무능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That does not justify a military coup.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General Park, our position is clear. We support constitutional government. We cannot recognize your military committee. 그린 대사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약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What are your intentions? Will you hold elections? 네. 여섯 번째 공약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이 끝나면 민간 정부의 권력을 이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How long will that take? 부패를 청산하고 경제를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2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2 or 3 years. 사령관님, 대사님,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General Park, we will report this to Washington. But I must tell you, our official position remains unchanged. We do not support military coups.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3시 박정희는 미국 대사관에서 맥그루더 사령관과 아셜 그린 대사 대리를 만났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쿠데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반공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쿠데타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도 않았다. 냉전 시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제13막 최종 승리. 장면 총리는 카르멜 수녀원에 숨어 있었다. 그는 미국의 도움으로 쿠데타를 진압하려 했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보세요? 미 대사관입니까? 저 장면입니다. Prime Minister Chang, how are you?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을까요? Prime Minister, our position is that you need to come out and take charge of the situation. We cannot intervene militarily without your government taking action first.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군대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We understand your situation is difficult, but we need to see the legitimate government making an effort to restore order. 알겠습니다. 정당한 정부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겠다라. 끝났구나. 미국도 나를 버렸어. 총리님,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카카, 제1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한린 사령관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다행이군.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는 거군. 카카 장면 총리는 아직 수녀원에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게. 그분은 이미 끝났어. 우리가 굳이 체포할 필요는 없네. 그런데 카카 장 총장께서 군사혁명위원회 조직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야겠지. 장 총장님을 불러오게. 박 장군.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총장님, 오늘 아침 약속한 대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의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귀찮은 실무는 제가 주로 맡고 총장님께서는 대외적 활동으로 수장이 되어주십시오. 명예직이란 뜻인가? 아닙니다. 총장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장성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네. 그리 하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위를 보여줘야 해. 우리는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일으킬 거야. 카카,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치 활동은 금지해야겠네.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탄압은 최소화하게. 우리는 독재자가 아니야.
각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시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현명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아, 그렇게 하게.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5월 18일 오전 육군사관학교 생도 800여 명이 동대문에서 시청 앞까지 시가행진을 했다. 당시 사관학교장 강영훈 소장은 이에 반대했지만 생도들은 서울대학교 학군단 교관 전두환은 대위의 인솔하에 행진했다. 이 퍼레이드는 쿠데타가 군부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저렇게 많은 생도들이. 이건 정말 군대 전체가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안정되는 건가? 모르겠어. 그냥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방송 들었잖아. 일이 끝나면 정권을 민간에 넘긴다고 했어. (5월 18일) 오후 수녀원. 감사합니다, 수녀님.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총리님, 안전하신 겁니까? 더 이상 숨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가서 내각 총사퇴를 선언해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사임합니다. 내각은 총사퇴합니다. 총리님, 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움직였고 미국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5월 18일) 장면 총리는 수녀원에서 나와 내각 총사퇴를 선언했다. 9개월 만에 제2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4.19 혁명으로 피 흘려 얻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군사정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13학 국가재건 최고회의 출범. 5월 20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되었다. 장도영이 의장으로 박정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실질적인 권력은 박정희에게 있다는 것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나라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부패 척결. 우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모든 이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기업인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경제재건. 우리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반공태세 강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사회질서 확립. 우리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속합니다. 과업이 완수되면 반드시 정권을 민간에 이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날 밤 박정희의 사무실에는 아직 환한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군.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어. 영수, 나는 약속을 지켰어. 무사히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나는 더 큰 약속을 지켜야 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정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 들어오게. 카카,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까? 잠이 안 오네. 카카,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 해냈지. 그러나 김중령, 이제부터가 진짜야.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려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김중령,
우리가 정말로 정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을까? 각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래, 내가 결정해야지. (5.16) 군사정변은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박정희와 그의 동지들은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가난을 퇴치하고 한국을 근대화된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희생되었다. 박정희는 약속했던 정권 이양을 미루다가 결국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리고 18년간 집권했다. 민주주의냐 경제발전이냐,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되는 주제다. 5.16 군사정변. 그것은 혁명이었는가 쿠데타였는가, 조국을 구한 애국적 행위였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역이었는가. 역사는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국을 사랑했던 한 군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